두 번째 이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인천에는 정식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규 방송이라고 그럴까요? TV 방송을 이제 갖고 있지 못하다가 예전에 이제 ITV 했다가 지금 이제 OBS 경인 방송으로 경인 TV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OBS 경인 TV가 지금 그 부천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이제 그 전임 시장 때 계양구 쪽으로 해서 이 이제 OBS 방송국을 만들어주는 곳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합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사를 이제 못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인천 시의회에서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막 추궁하는 자리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어차피 우리 이한구 의원이 그쪽 또 지역구에다가 또 건교위 또 위원이시니까 이게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내용입니까? 예,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OBS가 처음 방통위로부터 지역민방 허가를 받을 때 인천에 본사를 두는 조건이었잖아요. ITV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이 부주 확보를 못해서 OBS 그 회장인 영환모자가 있는 이제 부천에 이제 그때까지 본사가 있는 건데 2013년에 이게 방통위에 3년마다 이 제허가 이제 이걸 받습니다. 심사를. 2013년이 다시 제허가 받을 시기인데 이전을 못했으니까 인천으로 이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어딘가를 확보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계산 택지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이렇게 5,000평이 넘는 이제 이런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OBS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하고 대신 인천시가 재정 어려움이 있어서 인천시가 이 돈 투입도 못하고 OBS도 자본 잠식을 다 했기 때문에 또 이 추가적인 그런 그 몇백억을 당장 투자할 수 없으니 터미널 사업자인 금화산업으로 하여금 주상복합을 짓게 용도 변경해주고 그 개발 이익으로 OBS가 올 수 있는 방송통신 시설을 지면은 OBS는 이제 이전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오기로 한 거죠. 이제 문제는 이 방송통신시설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그 인천시와 금화산업 간의 협약을 이제 맺은 내용에 OBS를 빼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방송통신시설에 어떤 시설까지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OBS가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내부 시설 같은 거인 거죠? 그렇죠. 내부 시설만이 아니라 이 전력을 끌어오는데도 방송국은 전력에 단전이 되면 비상 제2, 제3회 이런 그 전력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고 또 이 방송국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이 평지에 이렇게 평평한 곳을 방송국 내 자유자재로 이동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본 설계도 안 돼 있는 일반 상가 건물 같은 이 구조인 거죠, 사실은. 이러니까 OBS는 그러한 시설들이 방송통신시설의 필수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와 금화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이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온다. 그 추가 비용이 60억 이상이 들고 또 제대로 된 그 공간, 방송 체험 공간이나 이런 걸 더 확대하려면은 90억까지 드는데 이걸 해주지 않으면 못 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OBS가 이제 계양 그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설치하고 이러려면 비용이 한 90억까지 드니 OBS는 돈이 없으니까 시키면서 배째라는 이게 이제 어떤 문제, 누가 잘못된 행정을 한 건지, 누가 약속을 안 지킨 건지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금화산업도 좀 특혜 받은 거 아닌가요? 가장 큰 수혜자죠. 이거는 금화산업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컨설팅 감사를 했습니다. 특별 감사를. 그래서 몇 가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금화에게 많은 면죄부를 준 거예요. 금화가 많은 100% 분양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이 개발 이익을 취했는데 정작 OBS는 다 오기에는 부족한 미흡한 방송통신 시설인 거죠. 근데 왜 금화한테 이렇게 특혜를 줬냐. 이 주상복합은 사유지가 되고 방송통신 시설은 인천시 소유가 되는데 기부 체납으로 이거를 분리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승인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예요. 이거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기부 체납 받으려면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럼 이걸 분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방송국 시설은 1,000평의 시유지에
8층, 지하 2층 이런 건물인데 네. 지금 주상복합은 1층, 2층이래요. 그걸 나누면은 각각의 필지에 맞는 용적률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주상복합은 초과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방송국 부지를 분리하면. 그만큼 더 혜택이 주어진 법적인 문제가 지금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컨설팅 결과에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금화산업에 특혜를 줬다.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여기가 원래 지금 이제 그 터미널 부지 아니겠습니까? 터미널 부지가 그냥 상업용지로 변경도 되면서 금화건설이 이제 큰 건물을 지은 거고 거기에 이제 OBS 일부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OBS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금화산업은 상업용지로서 분양을 다 했기 때문에 큰 이득을 받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방송통신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분양만 이제 그 주상복합에 100% 됐고 이제 상업시설 일부 분양은 이제 남아 있는데 뭐 그것도 분양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OBS는 돈이 없어 못 온다고 하면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는 이 개발에 따른 사업자 개발 이익을 검토해서 네. 개발 이익을 환수를 검토해라. 뭐냐면은 개발이익 그 환수로 인해서 지금 특혜 의혹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그 이익을 환수한 거 갖고 네. 미비한 방송통신시설을 더 보완하게 하라. 근데 이게 권고예요, 권고. 왜냐하면은 이 금화산업이 방송통신 시설 중에 네. 일부 지금 그 설계 반영한 거는 인천시하고 그걸 협약한 거예요, 그렇게. OBS하고 같이 논의해서 요구한 걸 반영을 안 시킨 채로. 네. 그러니까 이미 행정적으로는 금화가 우린 협약해서 그걸 다 할 책임이 없다.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은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소송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이건 불투명해지는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 개발업자를 설득해서라도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OBS가 오는 줄 알고 입주한 이러한 그 입주 예정자들로에게도 사기 분양의 논란도 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감사관실이 사실 권고한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OBS 상태를 제가 보니까요. OBS가 지금 알다시피 아까 영암모자가 이제 1최대 주주 아닙니까? 근데 거기 지금 자본 잠식을 다 해가지고 OBS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내년이죠. 내년에 다시 이제 그 제어가 올해입니다. 올해인가요? 올해이기 네. 때문에 지금 언급하신 대로 이게 다시 인천으로 이게 방송국이 오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진짜 OBS의 존폐 문제까지도 잘못하면은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인천이 그나마 하나 갖고 있다고 얘기해도 좀 멋득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준비를 하면서 좀 취재 및 자료를 보니까 네. 그 계산 그 터미널 부지가 5,000평이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금화산업이 처음으로 이 OBS 문제와 또 방송국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경인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 하나 있지 않습니까? ITV가 이제 경영상 이유로 문을 닫은 이유로 인천에 전국 시도에서 방송국이 없는 데는 우리 인천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원주에 갔더니 한 30만 도시인데도 KBS 총국도 있고 MBC도 있고 웬만한 도시에 다 방송이 막 부산에는 하면 20, 3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방송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금화산업이 우리 걸 풀어주면 풀어주면 OBS를 오게끔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250억 하던 그 5,000평 부지가 그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순간 땅값만 50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거의 11층 내지 18층까지 상업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으니 땅값에서 일단 250억 남았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려서 분양했을 때 얼마가 남았는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돈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그 바로 옆에 인천시가 갖고 있었던 1,100평의 경관녹지라고 있습니다. 네. 경관녹지도 상업용지로 변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직 인천시 소유지지만은 앞으로 거기가 상업 지역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결국은 금화산업이 갖고 있었던 5,000평 부지의 분양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당했다고 얘기하냐면 금화산업하고 인천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OBS가 아까 이한구 의원이 얘기한 3자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화산업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일부분을 법적으로 그 한도 내에서 개발 산업 그 비용만 한 300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추측하기로는. 예. 그것만 납부하거나 그에 따른 건물을 인천시에 기부 체납해버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산업 입장에서는 OBS가 안 와도 돈은 이미 벌었고 계약은 체결됐고 용도 변경은 됐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난 약속대로 300억만 내면 돼. OBS 문제는 인천시가 OBS랑 알아서 해.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좀 정밀하게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과 어떤 계약상의 문제를 정밀하게 해서 3자 계약으로 정말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천시가 좀 급박하게 OBS를 유치해서 인천 방송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급박하게 하면서 좀 행정적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했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 갑작스럽게 당한 거면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금화산업은 전례가 있는 기업이에요. 바로 우리 인천 그 시하고 네. 용현동에 구터미널 부지 지금 대우 프로지오가 온 거기에 터미널 사업자였어요. 거기도 당초에는 상업용지지만 그 터미널 부지로 이용돼서 네. 터미널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남동구로 간교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거기를 교통부지로 유지하냐 이거 가지고 시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한 거예요. 원래 상업용지로.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계산택지를 당시에 상업용조가 500, 600만 원 할 때 네. 200만 원 선에 싸게 산 거예요. 나중에 이 계산택지의 이 주변 교통 여건이 터미널을 오래 유지할 수 없을 거다. 이런 판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샀는데 사고서 벌써 2000년도부터 네. 계속 그 터미널 용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차례 이거를 용도를 더 변경해서 그 이상의 이걸 높이고. 하려고 사실은 여러 시도를 해온 거예요. 10년 이상을. 그리고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천 시민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송도의 그 경제자유구역 하면서 처음 분양을 했을 때 대박을 난 회사. 바로 풍림아파트. 예. 이 회사를 시행한 회사예요. 아, 그래요? 풍림아파트를 시행하고 많은 그 이익을 얻어서 당시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얻었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천안인가로 본사를 이동해서 우리 세금을 회피한 기업이기도 한 거예요. 뭐냐면은 2000년부터 끊임없이 그 이전에 용현 그 이 터미널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 또 이 계산택지 터미널 부지를 또 매입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송도 신도시에서 그러한 또 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려고 지역으로 본사를 옮겨갔던 이러면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 철저하게 네. 이런 그 불가피하게 당시 재정 문제 때문에 네. 우리 그 경제자구역 개발 이익을 원래는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재정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변경해주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간 건데 네. 철저하게 계산했어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슈 브리핑할 때 이거 OBS 이거 인천 방송이 어떻게 되냐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찌 보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또 이 금화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도시개발 이익에 대한 어떤 환수 문제 이런 문제로 또 한편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OBS 문제는 어쩌면 지금 현재는 좀 부차적인 문제로 전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OBS는 사실은 인천에 본사를 두는 조건으로 허가를 두 차례나 2007년도 처음 만들어질 때 받았고 2010년도에 또 받았고 2013년도 세 차례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천으로 옮기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안 옮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인천시가 이 정도로 호의를 베풀었으면 지금 뭐 방송시설이 없어서 90억을 우리가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못 가겠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OBS는 당연히 이 정도의 건물을 그냥 무상 임대료를 받겠지만 임대료를 아주 이제 적정한 임대료를 받겠지만 그걸 빌려주겠다. 그 건물로 유치하겠다고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들어와야 되는 거지. 거기서 또 90억에 해당하는 뭐 방송통신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하나 또 현재 부천에 있는 방송시설을 옮기려면 무진동 차량이 필요해 가지고 140억이 드니까 이것까지 지원해 주면 우리가 옮기겠습니다. 결국 23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230억을 OBS를 위해서
유치해 오면 과연 OBS가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인천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준다고 그동안 그 2007년도에 설립돼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시민 누가 OBS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인천 시민들이 OBS를 봅니까? 정말 잘했다면 뭐 230억 아니라 2,300억도 투자할 만하지만 저 개인만 하더라도 OBS 뭐 가끔 보긴 하지만 그렇게 썩 신뢰하는 방송이 아닌 마당에 자기네들이 해야 될 몫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인천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거를 왜 인천시가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고 금화산업부터 당한 인천시 행정도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양측면이 다 문제네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제 진퇴양난이죠. 왜냐하면은 저 건물은 일반 건물을 져서 그걸 뭐 리모델링해서 OBS가 오는 게 아니고 처음 그 구조 설계에서부터 OBS가 오는 거를 전제로 모든 그 1층은 뭘로 쓰고 2층은 뭘로 쓰고 뭐 8층은 뭐 지하는 뭐로 쓰고 그래서 구조 건물의 기본 구조는 이 골격까지는 다 합의해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방송국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OBS가 오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은 또 이게 애매한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인천시로서도 해법이 필요한 건데 90억은 무리한 거고 하지만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당시 OBS 경영국장이 이제 참고인으로 이제 참석해가지고 답변하기를 60억 정도는 사실은 그 OBS가 방송통신시설이라고 갖춰야 된다라고 요구한 거를 시나 금화가 그걸 갖추지 않은 측면이 사실 인정이 돼요. 하지만 30억은 이러한 협약들이 다 끝난 이후에 나중에 좀 검토해 보니까 좀 더 모자라는 거야. 방송 체험 공간이. 1층에 체험 공간을 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하에 남는 공간에 방송 체험 공간을 더 뭐 한 200평 이상을 그걸 꾸며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협약에 서로 당사자 이 주위에 입각해서 보면 나중에 추가 요구한 거는 사실은 OBS가 어떻게 보면 미리 그거를 협의 당시에부터 제안하지 않은 거라 OBS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강병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뭐 OBS 꼭 와야 된다. 뭐 그렇다면은 또 우리 인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면은 뭐 진짜 꼭 필요하다면은 뭐 우리 시에서 다른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고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OBS가 지금 당장 방송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은 우리 인천 뉴스를 취급하는 비중이라든가 또 실제 OBS 취재진이나 각종 이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활동하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부족하죠. 거의 뭐 보이질 않아요. 존재감이. 이러다 보니까 야 OBS가 진짜 우리 인천의 대표 방송이 맞냐라는 이런 거를 지금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OBS가 지금 보니까 내년이 10주년이더라고요. 네. 창립 10주년이고 인천도 이제 올해 뭐 300만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연관지어서 뭔가 OBS가 큰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큰 차원에서의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고 있는 이 금화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개발 이익과 관련돼서도 향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 OBS의 대주주가 영환모자라고요. 세계적인 모자 생산 업체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노동 문제도 많이 야기하고 그래서 그 기업조차도 별로 그 인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에 대우자판을 나중에 인수해가지고 사공단에 있는 대우자판에 한 뭐 1년 넘게 노동쟁이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단은 OBS 대주주인 영환모자 측에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서 OBS를 계속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를 해야죠. 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자기네 비용을 출자가 법적으로 못 해요. 예, 제가 이거는 알기로는 대주주가 50% 지역 민방은 40% 40% 최대 주주가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독 증자는 안 되지만 다른 주주들을 해서 함께 공동 증자를 하면 되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뭐 그럴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파산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원회의 그
세 번이나 3년 단위에 3번의 약속을 인천으로 옮기는 조건이었는데 오늘 방통위가 지역 방송을 허가해 주는 거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지 개별 기업의 어떤 경영을 위하고 개별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네.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못 넘기고 그 인천으로 옮기지 못하면은 아마 허가를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BS가 사실은 한 3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게 바로 자본이 잠식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경제 침체로 인해서 모든 방송사들의 광고 수입이 20-30%가 급감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대주주의 그 지분율도 더 높일 수 없고 그렇다면 현재 대주주랑 전체 나머지 주주들 투자를 더 희망하지 않는 주주들이 같이 감자하고 새로운 제2, 제3 투자자들을 그렇죠. 대체하고 이 대주주가 그만큼을 또 투자하는 사실은 이러한 경영정산화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들은 미흡하고 당장 경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거를 좀 임기 응변식에 이 땜빵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사 문제까지도 지금 격돌 위기인 거를 네. 사실은 겨우 지금 약간 비켜가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이 갈등이 재현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임시로 이거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팟캐스트를 OBS 관계자가 좀 들으셔서 좀 이런 어떤 이 향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간 10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